네, 수능 생활과윤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 환경윤리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갑을병의 입장을 나그림을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만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갑을병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 나오면 누구예요? 그렇죠, 테일러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다음에 을 누굽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인간에 대해서만 도덕적 의무를 질 뿐이다.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죠? 칸트. 자, 근데 이 을 제시문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에 대한 의무예요. 자, 용어 여기 잘 보세요. 대한. 자, 그러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대한이었죠. 여기서는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가 없어.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가 있긴 있지만 그것을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이 있고 다른 또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어. 다른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는 인간과 관련된 의무야. 자, 이 관련된 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인간 내면의 그런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다른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칸트가 자기가 기르는 말에 대해서 말이 뭐 사람도 태워주고 뭐 일도 하고 하니까 감사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감사함을 느낄 따름이고 동물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건 아니야. 자, 이 동물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 자, 이해되나요? 자, 다시 보면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다른 의무는 없어. 그 다음에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련된 의문이 있어. 왜? 인간 자체의 도덕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얘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병 볼게요. 자, 병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 나와 있으면 우린 싱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기억번에 보면 A니까 여기에요.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요 절대적이라는 말이야. 자, 테일러가 생명체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건 테일러가 생명중심주의 사상가라는 것을 아는 친구라면 아마 이 부분이 맞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자, 문제는 요 절대적이라는 말이야. 자,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가 있다면 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되죠. 그렇죠? 절대적인 거니까. 자, 테일러에 따르면 자기 방어. 자, 예를 들면 어떤
동물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테일러가 말하는 인간은 생명을 해치지 않을 그런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볼게요. B니까 칸트만의 입장인지 확인해 볼게요.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여기 대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간이 동물을,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아주 좋게 대접을 해주는데 동물에겐 그렇지 않다.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성급하게 이 니은번을 답으로 고르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참아야죠. 자, 이 대우한다 요거 과거에도 많은 선지가 나왔었는데, 자, 싱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싱어한테 물어볼게.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싱어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만약에 종이 다른 개체를 똑같이 대우해라.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개나 돼지에게도 뭐 선거권을 준다든가 뭐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싱어 입장에서 과연 그게 성립이 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싱어한테도 종이 다른 개체라면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니은번 선지는 얼핏 봤을 때는 칸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선지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싱어를 생각해 보면 싱어도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거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종이 다른 개체를 만약에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사람하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하고 같이 가서 똑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싱어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요. 자, 주의해야 될 선지였고요. 자, 디귿번 볼게요. 디귿 C인데 C니까 테일러하고 싱어만의 공통 입장이고, 그다음에 칸트는 해당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다른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죠.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뭐예요? 내재적 가치가 있죠. 자, 내재적으로 존엄한 존재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내재적 존엄성, 동물도 내재적 존엄성, 식물도 내재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인간끼리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존재끼리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동물이나 식물도 내재적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따라서 테일러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나요? 테일러, 그렇다. 되나요? 자, 싱어 볼게요. 자, 싱어는 쾌고감소 능력이죠. 자, 그러면 싱어에 따르면 인간도 쾌고감소 능력이 있어.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어. 또한 감각을 지닌 이런 동물들도 쾌고감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싱어도 쾌고감소 능력을 지닌 인간을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것처럼 똑같이 쾌고감소 능력을 지닌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고려해 줘야 돼.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디귿번은 맞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가 없죠. 아까 위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 칸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문에 친절하게 이 디귿번 선지가 아니라는 힌트를 정확하게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옳은 선지고요. 자, 리을번 볼게요. 자, D니까 칸트하고 싱어만의 공통 입장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네. 칸트.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자,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예를 들면 감각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하는 거죠. 도덕적 지위를 존재는 없다. 맞죠? 자, 싱어. 감각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죠? 그렇죠. 반면에 테일러.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감각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 중에서 인간이 아닌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아니죠. 감각이 없는 개체, 다시 말하면 감각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도 이런 내재적인 존엄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테일러는 X라고 하겠죠. 따라서 리을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번과 리을번입니다. 자, 아마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히 요 디귿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시문에서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고요. 그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절대적 의무라는 부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체를 해치지 않아야 되지만 인간이 생존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방어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부분도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이거 생각해 보면 또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환경윤리 문제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뭔가 지능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상가들의 기본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대비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칸트나 테일러나 싱어의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걸 달달달 외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환경윤리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했을 때만이 이런 변칙적인 그런 선지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잘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환경윤리 문제 모두 다 잘 대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